더 이슈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시장 분석해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8월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9월을 준비해봐야 될 텐데 9월은 추석도 있고요. 좀 따뜻한 한 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내용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달이죠. 8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3% 이상 밀려 내려갔습니다. 지난 6일에는 국내 증시 연저점을 나란히 경신하기도 했죠. 그러면 9월 달은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9월 초순에는 미중 관세 부과, 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1일부터 예정대로라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중순에는 미국에서 FOMC가 열리기도 했죠.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딱히 9월이라고 뾰족한 수는 없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의 증락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또 이슈들, 이벤트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8월, 이달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 상당히 좀 다시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증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오늘 증시가 좀 좋아서 네.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8월 증시 정리하시면서 9월 증시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장세는 힘든 장세지만 우리가 네. 도망가거나 무서워하지 말자. 그리고 일부 현금 정도는 만들어 놓고 기회를 기다리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기회의 시그널들이 일단 오늘 조금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 좀 갖기 바라고요. 먼저 8월 증시를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최근 국내 증시의 코스피 지수 흐름을 이렇게 이제 점도표로 해서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화살표가 표시된 시점, 대체로 좀 코스피 지수 2100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시점부터 7월 초가 될 겁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진행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을 시작했죠. 이미 6월 증시부터 미국 증시가 올라서 국내 증시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이 위치에서 한일 간에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진행되면서 국내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시작된 그 위치입니다. 그 흐름이 8월 달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대체로 8월 초순에는 코스피 2000선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2000선에 무너진 상태에서 대체로 1900선에서 일단 하락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는 8월 증시는 대체로 1900선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출렁출렁 거리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폭이 미약했고 다시 밀리는 듯한 양상이 연출됐기 때문에 여전히 8월 한 달간의 증시는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흐름이 한 달 내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8월 글로벌 주요국들의 8월 증시 변화율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거의 모두가 하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싱가포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 이런 국가들의 증시도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최근에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아르헨티나 증시는 엄청나게 하락세가 연출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도 8월 한 달 동안은 몸살을 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들 일단 8월 한 달간에 나타났던 시장의 어떤 뉴스라든가 이벤트 부분들은 역시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 내지는 어떤 안보적인 이슈로까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이슈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오히려 쌍방의 보복 관세로 이어지면서 더 악화됐고 그런 악화된 상태가 국내 증시가 저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악재 이런 것까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8월 증시는 좀 힘든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땠는지 그 마음이 다시금 그렇죠.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달에 좀 눈에 띄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나타냈던 업종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8월 달에 이제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업종들은 별로 없었어요. 네. 대체로 좀 증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 종목들도 부진한 이런 상태였었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선방한 업종주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이제 자동차라든가
통신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방산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이 시도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종목을 중심으로는 투매 양상들이 많이 좀 진정된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과 그리고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율 상승, 그리고 임단협이 이제 무분기로 끝났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해서 상당히 선방한 모습이었고요. 통신 관련주는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 그리고 이제 이 하반기 이후에 실적 호재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좀 반등이 시도가 되는,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 역시 실적 호전과 함께 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강화 이런 것들이 역시 호재로 작용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8월 증시는 전체로 눈에 띄는 업종은 없었습니다만 시장에 비해서 선방한 업종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제약주가 그동안의 폭락 장세에도 불구하고 코오롱생명이라든가 신라젠 악재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소폭의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기업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종과 관련해서는 뭐 자동차라든가 통신, 방산, 제약 이런 업종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8월 달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9월로 포커스로 옮겨가야죠. 과연 어떤 이벤트들, 일정들 주목해서 봐야 될지.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8월 힘들었는데 9월 달에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는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예, 9월 달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어느 방향으로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기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상단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하단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1900선에서의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하단부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추가적으로 또 악화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1900선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1900선이 이탈이 되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2000선 돌파하고 안착 가능성도 좀 보고 계세요? 2000선 돌파를 하고 추세적으로 안착을 하기에는 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현재 그 밸류에이션과 하반기 연말에 대한 기대감들을 감안하면은 2000선 돌파 시도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쪽으로보다는 사실 아래쪽으로 살짝 좀 더 열려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 달에 9월 달에 주요 일정들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9월 1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750억 불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5% 관세 부과를 9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고요. 미국도 당초 예정이 돼 있었던 것처럼 기존 2,500억 불 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1,000억 불 관세 부과가 또 시작이 됩니다. 결국 관세 부과가 좀 9월부터 본격화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것이 파국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협상을 위한 어떤 그 전초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이 부과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협상의 그런 길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들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9월 중순에 미국 FOMC 17일과 18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만큼 나올 수 있을지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9월 중순에는 역시 22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BOJ와 BOE 모두 9월 중순에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의 통화 완화 정책이 시장이 불안한 시장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 초에 미중 간의 추가 관세 부과, 그리고 또 중순쯤에 있을 미국의 FOMC, 이렇게 주요 일정으로 좀 압축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핵심 이슈는 8월과 좀 비슷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8월과 크게 달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 부분들이 이 불안한 심리를 얼마만큼 해소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자산 가격 하락을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 규제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본이 현재까지는 아직 뭐 공격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수출 규제를 뭐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이 IT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9월에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봐야 될까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한 이후에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면서 낙폭과대주들 일단 뭐 관심들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그리고 5G 관련된 또 모멘텀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신업종과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배당 매력이 높아진 종목군들 역시 배당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현재가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과도하게 주가 하락했던 종목들의 배당 수익률의 매력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9월달 정도에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낙폭과대 종목군들 역시 뭐 반등하는 과정에서 가장 또 힘있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낙폭이 과대한 종목군들은 계속 9월달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한 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달도 좀 힘든 한 달이 될 것 같다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이었는데요. 따라서 낙폭과대주라든지 통신 섹터 그리고 배당주 보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은 9월 달에 사실 뭐 이벤트 많잖아요. 뭐 이파도 있고 업종별로 보자면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해주셨던 금리 관련된 내용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하는 이벤트 어떤 거세요?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한 기대치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장세가 뭐 하루 지나면 트럼프가 또 무슨 말하고 그러니까요. 또 네.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아주 뭐 하늘과 땅을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급등락이 나와서 네.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 분위기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어떤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뭐 9월 증시에 대한 전망 자체는 그렇게 아직은 크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먼저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림을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 경제 지표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그림이고요. 두 번째가 전체 이제 설비 가동률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하단이 ISM 제조업 지수고 그리고 오른쪽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난 2018년 말부터 내지는 2019년 초부터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는 그 지표들이 거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표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초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2018년 하반기 내지는 2019년 초부터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부진한 부분들은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악재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각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얼마만큼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관건으로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다소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뭐 금리를 인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결국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야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의 중국과의 어떤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중국도 내년까지 버티기에는 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중국도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또 트럼프가 중국을 욕했다가 그래도 바로 중국에서 대화하자 이렇게 전화했다, 네, 이런 얘기 맞아요. 났었죠. 그리고 또 소강 상태를 보다가 지금 단 며칠 만에 또 다시 중국에서 대화를 제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이 최대의 고의를 벗어나서 조금 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상황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9월 달 내지는 9월 내지 10월 달 하반기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변화의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 달 이벤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국이 금리를 언제 얼마만큼 인하를 하느냐, 그걸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더 나빠지느냐, 내지는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서 호전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9월에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어떤 특징이 예상되나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스타트 일봉을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요게 이제 파란색 선으로 박스를 친 지수 밴드가 대체적으로 1850에서 1970선 정도까지 박스 밴드를 좀 그려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체로 1970선 정도 선에서 그동안 지수가 1970에서 2000선에서 그동안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거를 깨고 내려갔었죠. 8월 달에.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은 1900선 지지받고 소폭의 반등의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악화가 되게 되면 직전 고점 1900선을 깨고 나서 1850선 정도까지 지수가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일단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악화될 경우 그걸 예측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현 상태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 이제 1970선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을 일단 예측을 해 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미국과 중국이 정말 협상을 위해서 만나거나 전향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정말 대화가 잘 되고 뭔가 협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스몰 딜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1970선을 넘어서 2000선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 한 달간의 증시는 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바닥을 다지고 소폭의 반등이 나오느냐, 내지는 다시 밀리느냐가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차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과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흐름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이 경절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하시 바라고요. 네. 결국에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이거 말고는 지금은 상승으로 이끌 만한 호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은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로 추가 반등은 어렵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공포감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사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의 여부가 결정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시고 네.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다음 달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자, 9월 달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변화무쌍한 상태입니다. 근데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서 대화의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없는 상태에서 지수 반등은 제한적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이벤트는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나 확인이 되고 나서 분명히 대응해도 되는데 이 정도 오늘 같은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 비례 현금 만들어 놓더라도 종목에 대해서는 매집 전략 정도는 충분히 하셔도 돼요. 물론 정치적인 이벤트는 예측은 불가하지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개선되는 분위기가 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매집을 좀 하셔도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역 협상이 큰 진전이 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현금 비중은 유지하시되 일부 자금은
지금같이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바닥에서 잡아놓는다는 관점에서 대형주들 중에서는 뭐 대형 IT 4인방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전자 같은 대표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기 바라고 네. 성장주 쪽, 그러니까 5G라든가 OLE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이쪽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에 살아나면 주도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낙폭과 대주는 기술적인 반등 보시고 성장주 중심으로 주목하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